여러분, 혹시 112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돼요? 저도 처음엔 그냥 숫자로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IPO, 즉 기업 공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IPO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IPO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소수의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었던 비공개 회사가 일반인 누구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증시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억만장자들만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 상장이 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도 당당하게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번 상장이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들썩이냐고요? 규모 자체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스페이스X가 이번 상장으로 목표하는 조달 금액이 750억 달러, 하나로 약 112조 원이에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2019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상장 들어보셨죠? 그게 그때까지 역대 최대 IPO였는데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은 그것보다 무려 2.5배나 더 큰 규모예요. 단순히 기록을 깨는 게 아니라 아예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2026년 2월에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가 스페이스X와 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X는 단순히 로켓 쏘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주와 인공지능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 결과 시장에서 평가하는 스페이스X의 몸값이 최대 1.7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조 원에 달해요.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무려 3배예요. 상장 즉시 아마존, 구글과 나란히 세계 10위권 안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솔직히 우주회사가 뭐 그리 대단해? 로켓 몇 번 쏜 거 아니야?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건 단순한 투자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의 부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인 대전환이라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어렵고 복잡한 경제 용어 다 빼고 경제를 처음 접하는 분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지금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해요.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 하면 그냥 머스크가 만든 로켓 회사 정도로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번 상장의 진짜 의미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론 파트에서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 뒤로 갈수록 더 나와요. 스페이스X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로켓 발사 사업, 두 번째가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사업,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xAI 기반의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업이 탄생한 거예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로켓 사업부터 볼게요.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로켓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재사용이에요. 보통 로켓은 한 번 쏘면 그냥 버려요. 수백억짜리 로켓을 한 번 쓰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낭비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는 완전히 달라요. 로켓을 쏘고 나서 다시 지상으로 부드럽게 착륙시켜서 정비한 뒤에 또 쏘는 거예요. 지금 팰컨 9의 재사용률이 무려 84%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쟁사들이 로켓 하나 쏠 돈으로 스페이스X는 3번, 4번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발사 비용이 경쟁사 대비 65%나 저렴해요. 이미 가격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독점적인 구조를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로켓인 스타쉽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스타쉽은 팰컨 9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로켓인데 이론적으로는 화성까지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현재 시장에서는 스타쉽의 가치만 따로 평가했을 때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조 원으로 보고 있어요. 스페이스X 전체 기업 가치의 절반 이상이 이 로켓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켓 하나의 가치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월가에서는 이 숫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면 스타쉽이 완성되면 물류, 통신, 방위, 우주 탐사 등 수십 개 산업의 판도를 한꺼번에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스타링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당장 스페이스X에 돈을 벌어다주는 핵심 사업이에요. 스타링크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우주에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예요. 산속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빠른 인터넷이 연결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인터넷이 전 세계 오지에서는 아직도 꿈 같은 이야기거든요. 스타링크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놀라워요. 2026년 초 기준으로 스타링크 전 세계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불과 4년 만에 가입자가 10배나 뛴 거예요. 2025년 한 해 매출만 1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에 가까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수익 구조예요. EBITDA 마진이 54%래요. 이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드리면 위성을 한번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매달 들어오는 구독료가 거의 다 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마치 아파트를 하나 지어놓고 매달 월세를 받는 것처럼요. 넷플릭스처럼 한번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가만히 앉아서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는 구조인 거죠.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스타링크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도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아직도 안정적인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에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오지 지역들이 대표적이에요. 스타링크는 이 거대한 미개척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현재 1000만 명인 가입자가 앞으로 수천만 명, 수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이번 합병으로 새롭게 탄생한 XAI 기반의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 이번 스페이스X 기업가치 재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AI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챗GPT 같은 AI 서비스들이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AI를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 즉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기를 먹고 동시에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랑 냉각 비용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요즘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기 문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머스크가 생각해낸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데이터 센터를 아예 우주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우주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영하 270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이에요. 별도의 냉각 시스템이 필요 없는 거죠. 거기다 우주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24시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전기 문제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지상에서 수조 원이 드는 운영 비용을 우주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XAI의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서 단순한 데이터 저장 공간을 넘어서 전 세계 AI 인프라의 핵심 거점이 되겠다는 게 머스크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놓고 보면 뭐가 보이냐고요? 스페이스X는 이제 단순한 우주 기업이 아니에요. 전 세계 통신 인프라와 AI 인프라를 동시에 장악하려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기업이에요. 전문가들이 이걸 두고 우주판 엔비디아이자 우주판 아마존이 탄생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강남 한복판에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건설 회사들은 비싼 트럭을 매번 빌리고 자재 운반하느라 돈을 엄청 써버리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는 완전히 달라요. 재사용 로켓은 기름만 채우면 계속 쓸 수 있는 무한 재사용 덤프트럭이에요. 운송 비용이 남들보다 65%나 싸요. 스타링크는 그 빌딩 안에 깔린 초고속 인터넷망이에요. 전 세계 어디서든 이 인터넷을 쓰려면 매달 구독료를 내야 해요.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는 냉방비도 전기세도 거의 안 드는 최첨단 서버실이에요. 결국 머스크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 빌딩을 짓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동시에 AI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거대한 지주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2600조 원이라는 몸값이 나오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좋은 것만 보여드리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수익의 불투명성이에요.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약 20%는 미국 국방부와 맺은 기밀 계약에서 나와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계약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 리스크예요. 머스크 본인이 워낙 파격적인 언행으로 유명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치는 1인 지배 체제가 너무 강하다는 게 불안 요소예요. 세 번째는 캐슬러 신드롬이에요. 지구 궤도에 위성이 너무 많아지면 서로 충돌하면서 연쇄적으로 위성이 파괴되는 현상인데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스타링크 사업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8,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재무제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이 리스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은 진짜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투자는 언제나 기회와 리스크를 함께 냉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도입부부터 본론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공부할 때 머리가 꽤 아팠어요. 숫자도 많고 생소한 개념도 많고 영어 단어도 튀어나오고요. 근데 결국 핵심은 딱 하나로 압축이 돼요. 오늘 결론 파트에서는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거대한 변화를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와요.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복기해 볼게요.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에요.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의 혁명을 일으키고 스타링크로 전 세계 인터넷 인프라를 장악하고 xAI와의 합병으로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까지 꿈꾸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기업이에요. 몸값은 최대 2,600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3배이고 조달 목표 금액은 112조 원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들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수익으로 이미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스타쉽 V3 모델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고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2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과 같은 반열에 오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불과 10년 전에 테슬라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시에도 다들 거품이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는 중립 시나리오예요.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같은 경쟁자들이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오긴 하지만 스페이스X의 독주를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스타링크 구독률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현금을 계속 창출하는 그림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조예요.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 모델은 투자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 중 하나거든요. 세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앞서 말씀드린 캐슬러 신드롬이 현실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대형 발사 사고가 연속으로 터지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예요. 여기에 비트코인 시장까지 동시에 폭락하면 재무제표의 이중으로 충격이 오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스타링크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기업 가치도 급격히 하락할 수 있어요. 확률이 낮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시나리오예요. 투자에서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그게 현실이 됐을 때 대처를 못하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나요? 투자라는 건 항상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놓고 생각해야 해요. 좋은 면만 보고 흥분해서 무작정 달려들거나 반대로 리스크만 보고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보 투자자와 경험 있는 투자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결국 10년 뒤에 통장 잔액을 갈라놓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뉴스를 보면 경기 침체다, 상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거 거품 아니야?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넘쳐나요. 그 공포감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상장이 되고 주가가 오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혼자 아무것도 모른 채 구경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이 공포 속에서도 냉정하게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큰 부의 이동은 언제나 대다수가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어요. 이건 과거 수십 년의 투자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특정 종목을 지금 당장 사라는 권유가 절대 아니에요.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초적인 시각과 맥락이에요. 정보 없이 감으로 투자하는 것과 제대로 된 맥락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 첫 번째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주는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페이스X가 만들어가는 이 변화는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오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스타링크로 인터넷을 쓰는 시대가 이미 왔고 AI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어요. 이 거대한 흐름을 미리 읽는 사람과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 사이의 간격은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거예요. 그 흐름을 읽는 눈을 갖추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경제 이슈나 더 알고 싶은 종목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다 직접 읽고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할게요.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것, 그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니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우리 모두 함께 경제 공부하면서 진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여기서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